오늘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최상병 특검의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32,065명의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사외압 특검 수사와 항명죄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10일 마침내 최상병 특검이 시행되었고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최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윤석열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법질서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월 박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 생떼를 부리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최상병 특검은 물론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경로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 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다행히 최상병 특검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 수사 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최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이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다. 군인권센터는 2025년 7월 11일로 예정된 박정훈 대령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 32,065명의 항소 취하 촉구 서명을 특검에 전달한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박정훈 대령의 오랜 인내와 시민들이 고군분투로 만들어낸 최상병 사망 진상규명의 시작은 박정훈 대령에게 올간맨 항명 사건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바란다. 오늘 이 서명은 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누가 지나가셔야 돼요? 네. 오늘 이 서명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특검법이 출범하였고 이 특검이 출범된 것 자체가 사실상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원인 무효인 것입니다. 내란 수괴가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있는 군사경찰 병과 수사단장을 오직해임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단 항명 수괴로 몰더니 마침내 항명죄로 기소하여 구속까지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잡아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겠으나 무엇보다도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내고
군대 내 자식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리 헌법 39조 1항과 39조 2항 군 복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명제를 실천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병이 2년 전 물에 떠내려가면서 그 죽음을 목도했던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군대 보낸 자식들이 혹여는 다치지 않을까, 혹여는 죽지 않을까, 혹여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밤을 지새웠던 2년 전 그날 밤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부디 특검이 법의 지엄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11일 공판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억울하게 보직해임되어 수많은 날들을 재판에서 고통받았던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복직할 수 있게끔 법에 따뜻함이 있다는 것도, 법에도 따뜻한 피가 흐른다는 것도 지엄하게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날이 되길 희망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이종석 전 장관 측이나 윤석열 전 사단장 측에서 특검의 한촉수와 권한이 있다 이런 이상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검법이 출범했기 때문에 사실상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원천 무효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특검법 6조에 따라서 특검은 정당하게 사건을 이첩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검찰단이 수사를 이첩하고, 지금 현재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한 공소 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6조 위반이야말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사건을 다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이종섭 장관과 김기한 사령관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특검의 이첩을 비난한 의견서를 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지금 즉시 직무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무배제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직무배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무배제를 넘어서서 김동혁 검찰단장은 사실상 그날 밤 구테타가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명죄, 집단 항명죄 그 범죄자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군 검사와 군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갔던 것을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스타인 검찰단장이 군 검사들과 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본인보다 더 높은 계급의 3스타와 2스타가 있는 부대에 쳐들어가는 것은 군사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그 박정훈 대령을 그 강제 수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 이런 입장 밝히셨잖아요. 네네. 근데 좀 한촉수와 검토가 늦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속이 이게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하고 사실상 이와 같은 일이 우리 헌정사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될 것도 있지만 기록을 좀 검토해야지만이 법원에 항소 취하를 요청하는 정확한 그 법리를 세워서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사실상 취하하는 것은 공소권을 행사하는,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권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실상 이 법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법논리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유사일에 없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제 조사받은 김기한 전 사령관이 재판 불출석하고 업무 알린 적 없다는 주였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김기한 사령관은 초기 사건 발생 직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받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사실조사 보고서를 보면 김기한 사령관 진술이 한 두세 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환 사령관의 진술은 이미 오염됐고 오염됨을 넘어서서 모해 위증, 즉 상대방의 죄를 주기 위해서 위증을 한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범죄와 관련해서 모해 위증죄로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와서 12시간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병대의 명예를 살리기 위한 전직 사령관이라면 그날의 진실을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환 사령관이 당시 사령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서슬퍼런 권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칫 잘못하면 항명죄로 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현재는 전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부하, 특히 박정훈 대령이 군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공명정대하게 군사경찰 병과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김기환 사령관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병대의 명예와 박정훈 대령이 원직 복직될 수 있도록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의 형량을 조금이라 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